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빌라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샌다고 하네요. 한번 아랫집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번졌어요, 어제보다도? 이게 작년 연말부터 그랬고요. 여기 3층, 4층은 지금은 겨울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거든요. 겨울에는요? 예, 여기가 되게 춥고 가스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2층에서 기름 보일러인가요 여기? 네? 기름 보일러 혹시? LPG 가스고요. 예. 그래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좀 사람이 계시면은 젖고 그리고 2층도 며칠 비어 있으면은 이게 또 마르더라고요, 희한하게. 말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위에서 없으면은 마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버리는 그 관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또 보셨어요? 자,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 아래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고요. 1층 사장님께서는 어제보다는 좀 많이 번졌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말이라고 하면 몇 달 안 된 거죠. 지금이 이제 1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물이 조금씩 샜다고 하고요. 지금 3층, 4층은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해요. 여기 4층짜리 빌라인데. 그래서 이유는 춥다고 그러시네요. 춥다고. 아유, 저도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파주 약간 북부 지역인데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철에는 거주를 안 하시다가 봄에 오신다고 하시네요. 정말 많이 추운가 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쪽 파주 같은 경우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LPG 가스로 한다고 합니다. 기름 보일러를 떼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서 친인척 집에서 거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3, 4층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2층에서 유력하게 누수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사람이 있으면 젖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안 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상담을 받으면 생활 누수로 보통 소견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참고일 뿐이지, 말씀만 듣고 결론을 내리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누수 탐지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못 찾고 여러 팀이 와도 못 찾고, 그래서 아랫집 윗집이 분쟁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집 윗집은 왜 분쟁이 가느냐? 윗집에서 이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못 찾죠. 그리고선 엉뚱한 소견을 내요. 이 집 문제가 아니다, 뭐 3층 문제다, 뭐 4층 문제다, 이거 배관 누수인데 생활 누수다, 아니다 방수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그 엉뚱한 소견에 따른 공사를 하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시죠.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시간도 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찾겠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말씀드리고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 다 찾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100% 다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누수 공사 이런 식으로 저희 업체처럼 사례가 많고 경험이 많이 있으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100% 찾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수술을 받아요. 그럼 100%다 고쳐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100%다 고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가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신이 아니잖아요. 자, 100%라고 말을 하는 의사는 엉터리 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생활누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누수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거는 오로지 검사자의 몫입니다. 기술자의 몫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가까운 쪽으로 천장이 이런 식으로 말랐다가 지금 젖었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국이 많이 나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작은 방 쪽에서도 이렇게 물기가 좀 보입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말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젖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수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젖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젖어 있고요. 자, 아랫집에 이렇게 누수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현재도 젖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윗집에 가야 되겠죠. 윗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활 누수를 의심을 하지만 배관 누수도 검사를 합니다. 이유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배관 누수인지를 알고 갔는데 생활 누수인 경우도 많고, 또한 반대로 생활 누수인 걸로 듣고 갔는데 배관 누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을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계량기 테스트를 하니까 여기 반응 한번 보시죠. 네, 계량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기 별침입니다. 네, 돌아가네요. 네. 배관에 누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배관에 누수가 있다라고 소견을 내리는 겁니다. 자, 배관 누수로 의심이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아랫집 사장님의 말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관찰자의 말도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가장 많이 젖은 부분이 싱크대 싱크대가 있는 쪽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쪽에 이런 식으로 누수가 됐던 흔적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하수 구멍인데 이런 식으로 누수가 됐던 흔적으로 보이는 100%는 아닙니다. 흔적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현재는 근데 뭐 수분이 없습니다. 말라 있고요. 지금 과거에 혹시나 싱크대 쪽으로 역류가 있어서 싱크대를 뚫다가 이런 불순물들이 이렇게 쌓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둡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누수가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도 확인을 했고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류 테스트도 했고요. 자, 그래서 싱크대 쪽 문제는 아니었고 배관 쪽을 용의자로 두고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청음식 탐지기, 가스 탐지기, 그리고 내시경도 투입했고 관로 탐지기도 투입을 해서 여기저기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작업하느라고 바빠서 사진은 없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찾은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죠. 네, 이쪽에서 지금 물 새고 있습니다. 네, 물 많이 새네요. 여기는 지금 보온재가 애초에는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런 식으로 새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온재, 여기 은박지 같이 생긴 보온재 있죠. 이 보온재로 처음에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장비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배관은 메타폴이라는 배관인데 보통 요새는 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배관이어서 온수 쪽에서 많이 터집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특징이 보이시죠? 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특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보온재 안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온재 끝이 그 분배기 배관, 난방 배관이 있는 안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난방관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누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물론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밑에 집처럼 여기저기서 누수 흔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누수 탐지할 필요가 없죠. 바로 아래나 바로 위를 깨면 되니까 누수 탐지가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고요. 자, 이쪽은 온수 배관이었고요. 이쪽에서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곰팡이도 굉장히 많이 펴 있고, 그리고 이제 누수 지점을 확인을 했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좀 많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보일러까지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이제 어떤 그 누수 탐지사 분들은 보일러실에 접근이 좀 어렵거나 수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현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쉽진 않아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할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사람 몸이 못 들어갈 정도로 짐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사실 공사하는 시간보다 그 공사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뭐 짐을 옮긴다든지 또 공사가 끝나면 원위치도 해야 되고요.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장으로 예상이 되면 그냥 누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고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누수가 됐던 그 배관의 밑에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벽을 타고 벽에서 이제 흐른 모습도 있고요. 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벽을 타고 타일 안쪽으로, 만약에 이 타일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하면 이 타일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쪽 분배기, 여기는 이제 분배기인데요. 만약에 분배기 라인으로 연결이 배관이 그 보온재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는 왜 샜다가 안 샜다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이 누수가 되는 배관이 땅 속에 묻혀 있다라고 했으면, 땅 속에 매립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누수가 확산됐을 거예요, 피해가. 그런데 왜 샜다 안 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는데 보온재로 쌓여 있고, 일부는 이 타일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또 일부는 이쪽 분배기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또 일부는 저쪽 벽으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이 이렇게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물길이 바뀔 수도 있고, 일부만 아랫집으로 셀 수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고, 아니면 뭐 외벽 쪽에도 당연히 찾아보면 뭐 고드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길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수를 수리하기 위한 부속들을 이제 좀 챙겨야 되겠죠.
메타폴 CM도 필요했고 주름관 CF CM도 필요했고 주름 배관들 또 준비해서 수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누수가 됐던 부분은 여기 배관이 터져서예요. 여기 온수 배관 쪽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배관이 정상적 배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울퉁불퉁하죠.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수 쪽에 특히 많이 터지는 이유는 온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이 배관을 수축시키고 또 팽창도 시키고요.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관에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좀 많이 터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온수 쪽은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냉수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수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냉수 진행했는데 5kg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의심되는 지점을 커팅을 해서 온수 쪽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압을 걸었는데 게이지가 떨어지네요. 그렇게 게이지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온수 배관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이제 추가 누수가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주방입니다. 싱크대 수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온수 쪽에서 빠지고 있네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압이 빠집니다. 그래서 누수로 오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공압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부속에서 또 셉니다. 네, 이거는 누수가 됐던 배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랙이 나 있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울퉁불퉁 이렇게 변형도 심하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고 이쪽도 여기서 이제 누수가 됐던 배관입니다. 자, 여기 이 배관 말고 추가적으로 밑에 여기 연결 부위에 있는 아까 이 온수 쪽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청록색으로 누수 보온제를 더 까보니까 이쪽에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온수 이렇게 빨간색 배관이었는데 뭐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다시 이렇게 냉수 배관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온수로 쓰이고 있었죠. 근데 이 부속에서 또 누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완전히 좀 커팅을 하고 새로 관을 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수 쪽 수리 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외부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지역들이니까 이렇게 보온제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온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수리를 잘 진행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누수 되지 않는지 공압도 확인을 했고 계량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없이 잘 시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윗집하고 아랫집이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먼저 작업하셨던 분들이 엉뚱한 소견을 내서 그래요. 누수가 2층에선 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에 의해서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후폭풍이 오는 거죠. 2층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전문가를 불렀는데 문제가 없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3층이나 4층 문제라고 하는데 그 3층 4층을 검사를 해봐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1층이 알아보니까 3, 4층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2층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그러면 1층 너희가 그러면 검사자를 불러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못 찾겠다라고 하고 누수 그냥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엉뚱한 소견, 누수가 없다, 혹은 3층이다, 4층이다 이런 식으로 소견을 내고 가면 굉장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이 노력해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자,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네요. 자, 행복한 연휴 되시고 안전운행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